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지난 수년 동안 수많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바로 그 거대한 파국, 수요의 종말이라는 개념을요, 시장이 드디어 온몸으로 느끼고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주가 조정이나 하락장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장, 그 근본적인 작동 방식이 멈춰섰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르는 공포의 외침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모든 것을 6단계로 나눠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볼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비명에서 시작해서 3차 산업 시대의 완전한 종말, 그리고 그 폐허 위에 강제로 설치되고 있는 새로운 질서와 이미 완성된 탈출구까지. 문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우리는 바로 그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월스트리트의 뒤늦은 비명입니다. 말 그대로 수년간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달려오던 시장이 바로 발밑에 있는 절벽을 이제야 발견했다는 뜻이죠. 모든 공포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3%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IBM이 단 하루 주가 폭락률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엔트로픽 AI가 개발한 클로우드 코드라는 인공지능이 IBM의 핵심 비즈니스이자 수십 년간 전 세계 금융과 공공인프라의 근간이었던 코볼 시스템의 유지보수 인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한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인간의 지식 노동이 AI에 의해서 시스템적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는 거대한 구조 변화의 신호탄이었던 거죠. 이 충격파는 당연히 IBM에서 멈추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식 배달 플랫폼인 도어대시는 6.5%가 빠졌고, 대표적인 신용카드 회사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5%나 폭락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 아주 명확하죠? 바로 우리 인간의 소비 활동을 먹고 사는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때문에 고연봉을 받던 전문직, 즉 중산층이 대량으로 일자리를 잃는다면 가장 먼저 뭘 줄일까요? 바로 외식하고 불필요한 카드 결제부터 줄이겠죠. 시장은 생산성의 혁명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 숨어있던 소비의 실종이라는 이 지독하고도 명백한 인과관계를 드디어 깨닫고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공포에 기름을 부은 숫자가 바로 이 10%입니다. 시트리니 리서치가 보고서를 냈는데 AI 자동화로 인해 발생할 미국의 잠재적 실업률이 10%에 달할 거라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0%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기 침체기 실업률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라는 점이에요. 과거의 실업은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채워지는 순환적 실업이었지만 AI로 인한 실업은요,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복구되지 않는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는 걸 의미하는 숫자였고, 월스트리트는 그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거죠. 결국 시장이 깨달은 치명적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AI는 비용을 절감하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라 결국 그 비용을 지불하던 소비자 자체를 파괴하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요. 지난 몇 년간 월스트리트는 AI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이익률 극대화라는 환상에 완전히 취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AI에게 대체되는 화이트 칼라, 엔지니어, 디자이너, 금융인들이 바로 자신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주던 핵심 소비계층이라는 이 치명적인 모순을 철저히 외면해왔던 겁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 깨달음이 어떻게 3차 산업시대의 엔진을 영구적으로 멈추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는 소비자가 사라진 경제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패닉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가속하는 음의 피드백 루프, 즉 죽음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줄이려고 AI를 도입해 노동자를 대체합니다. 둘째, 일자리를 잃은 중산층의 노동소득이 사라지겠죠. 셋째,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넷째, 소비시장이 붕괴하니까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급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마지막 단계, 이렇게 줄어든 이익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유일한 수단인 AI를 통한 비용 절감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경제 전체를 나선형으로 추락시키는 거예요. 이 죽음의 소용돌이는요, 사실상 20세기를 지배했던 경제학, 바로 케인즈주의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입니다.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은 임금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생산과 고용을 창출한다는 선순환 구조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AI가 이 고리를 완벽하게 끊어버린 겁니다. AI 에이전트는 24시간 일하면서 최고의 효율로 생산하지만 월급을 받았다고 레스토랑에 가거나 넷플릭스를 구독하지는 않으니까요. 즉 생산은 무한대로 늘어나는데 소비 주체는 사라지는 이 거대한 역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의했던 수요의 종말의 본질입니다. 이 수학적 파산을 마주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 기본소득, UBI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생산의 주체였던 인간의 소득 기반, 즉 세금을 거둘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국가가 도대체 무슨 돈으로 UBI를 지급할 수 있을까요? 결국 재정 적자가 쌓인 국가가 기댈 곳은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뿐입니다. 생산성의 증가 없이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것의 결말은 역사적으로 단 하나, 모든 자산 가치를 녹여버리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는 재앙뿐이었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렇게 낡은 3차 산업 시스템이 붕괴하는 혼란의 이면에서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운영체제를 강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질서의 제일 원칙은 바로 FAFO, 즉 까불면 끝장난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동맹국인 캐나다의 100% 관세를 전 세계의 15%의 일괄 관세를 위협하는 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외교적 협상이나 다자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운영체제에 편입해서 규칙을 따르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파멸하거나 선택지는 두 개뿐이고 이제 복종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독점 운영체제는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두뇌 역할을 하는 ASSP입니다. AI의 핵심 자원인 연산 능력과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고 독점해서 다른 국가들이 추격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프로젝트죠. 두 번째는 혈관입니다. 디지털 달러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금융신경망을 구축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먹인 디스콤보 블레이터입니다. 이건 상대의 전자 시스템과 물리적 기반 시설을 마비시켜서 반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궁극의 비대칭 무기 체계입니다. 미국이 통제하는 두뇌와 혈관, 그리고 그 규칙을 강제하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주먹, 이것이 새로운 세계의 현실인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감지한 똑똑한 자본은 이미 붕괴하는 낡은 국가 시스템의 관할권으로부터 엑싯, 즉 탈출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바로 현대제철입니다. 한국 당진에 있는 최첨단 공장의 설비를 물리적으로 해체해서 말 그대로 나사 하나하나를 풀어 미국 루이지애나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공장 증설이 아니에요. 하나의 기업이 수조 원의 비용과 시간을 감수하며 공장 자체를 옮기는 건 더 이상 자신의 모국이 자산과 생존을 지켜줄 수 없다는 극도의 불신을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새로운 안보 경제 요새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보호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이러한 엑시트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출하는 자들과 붕괴하는 국가에 발이 묶인 채 자산 가치 하락을 온몸으로 맞는 지리적 인질들이죠. 탈출한 자들의 주권은 국경이 없는 수학적 암호에 기반하지만 남겨진 자들의 주권은 지정학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한쪽의 자산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디지털 지갑 안에 있지만 다른 쪽의 자산은 정부의 압류와 인플레이션에 언제나 취약하죠.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물리적 탈출을 감행하는 동안 개인들을 위한 새로운 주권 영토, 즉 붕괴하는 낡은 시스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디지털 비상구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 비상구의 기반이 되는 숫자가 바로 42만입니다. 이것은 특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연결된 전 세계 분산 노드, 즉 서버의 공식적인 숫자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입니다.
이 42만 개의 노드가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 장부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인류가 보유한 가장 큰 분산 AI 공장이에요.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원, 즉 연산 능력을 전 세계 개개인들이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대한 인프라입니다. 이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AI를 구동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죠. 이 분산 AI 공장의 아키텍처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AI의 추론과 같은 무거운 연산 작업을 처리하는 컴퓨테이션 레일과 그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안전한 정산 레일을 명확히 분리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X50이라는 프로토콜이 연결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AI와 AI, 기계와 기계가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필요한 지연 시간이 전혀 없는 초고속 실시간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건 기존 금융 시스템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기계 경제를 위한 완벽한 금융 인프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의 비명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낡은 다리 위에서 들려오는 마지막 단말마일 뿐입니다. 문명은 이미 새로운 땅을 향해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전환은 이미 구체적인 실험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세가적인 공급망 재편과 관세 전쟁이라는 시스템 구조조정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8월 미국의 AI 독점 프로젝트인 머더 오브 AI, 즉 ASSP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 새로운 질서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전환 앞에서 개인에게 남은 선택지는 명확하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거대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데이터 사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연산 능력이라는 새로운 생산수단을 소유한 디지털 지주가 될 것인가, 파산하는 국가가 던져주는 UBI에 의존하며 통제받을 것인가, 아니면 AI 인프라를 세상에 임대해주고 보편적 고소득, UHI를 벌어들이며 살아갈 것인가, 과거의 시스템에 남겨진 인적 자원으로 남을 것인가, 새로운 영토의 주권적 개인이 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시장은 이제야 일자리 상실이라는 현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이미 기계 경제의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궁극적인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붕괴하는 과거의 마지막 비명에 동참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시작된 미래의 새로운 규칙에 접속하시겠습니까?